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용기는 분명 위대했고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대한독립의 그늘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싸웠던 사람들. 때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했고 때로는 더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진 사람들. 오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졌지만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3명의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사가 얼마나 일부분에 불과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김마리아, 여성 독립운동의 숨은 거인. 1892년 황해도 장현에서 태어난 그녀의 삶은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찌감치 신학문의 중요성을 깨달은 분이었어요. 김마리아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 정신과 항일 정신이 몸에 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6년 14세의 김마리아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1910년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 후 조선 여성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투쟁은 유학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동경여자학원을 유학하던 시절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김마리아는 미국에서 한국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펼치다가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 상하이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간부 등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여성 독립운동을 조직하고 이끈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김마리아는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그때 그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녀의 신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변명도 없고 후회도 없었어요. 김마리아는 1933년 한국에 귀국해서도 신사참배 거부를 주도하며 독립의 꿈을 청년들에게 심어주는 독립운동과 교육활동에 전념합니다. 조국의 독립에 평생을 헌신한 그녀는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일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광복을 단 1년 앞두고 두 눈으로 소망하는 모습을 눈에 담지 못하고 승하합니다. 이회영, 전 재산을 바친 무정부주의자. 1867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그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 후기의 개화파 인사였고 집안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회영은 대한제국의 교육인, 사상가이자 일제강점기 시대 아나키스트 계열의 독립운동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나키스트라는 표현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회영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형제들을 불러 모은 그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라.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떠나자. 이회영 6형제는 정말로 전 재산을 처분하게 되고 당시 돈으로 약 40만원, 현재 가치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들은 이 돈으로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무장 독립운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11년부터 10년간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회영은 경학사 내무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중국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한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히 학교만 운영한 게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의 터전을 마련하려 했던 거죠. 1920년대 이회영은 더욱 급진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당시 북경은 무정부주의의 선전장이었습니다. 그 중심은 북경대학 교수들이었고 한인으로는 이회영, 신채호, 류자명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제중국 조선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 항일구국연맹 등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더 나아가 1931년에는 흑색공포단을 조직하여 일본과 일본 관련 시설의 파괴 활동까지 계획했습니다. 1932년 65세 이회영은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체포하게 한 것이었어요. 평생을 조국 독립에 바친 그의 삶이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홍범도, 백두산 호랑이.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아마 오늘 소개하는 인물 중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바꾼 건 1907년 정미이병 때였어요. 홍범도는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직접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1920년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의 별명은 백두산 호랑이였습니다. 백두산 일대를 무대로 하여 일본군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특히 게릴라 전술의 천재였다고 평가받습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홍범도가 이끈 대한독립군은 일본군 제19사단과 맞서 대승을 거둡니다. 일본군 사상자가 1200여 명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승리 이후 일본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경신참변이라 불리는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고 홍범도는 더 깊은 만주 내륙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1921년 홍범도는 소련으로 망명하지만 이후 스탈린의 민족 정책 변화로 다른 고려인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했어요. 1943년 75세의 나이로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광복을 2년 앞두고 말이에요. 왜 이런 위대한 분들이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념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 성향이 있었어요. 해방 후 분단과 냉전 체제에서 이들의 활동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별입니다. 김마리아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당시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축소되거나 무시되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활동 무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사 연구와 해외 독립운동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3명의 잊혀진 영웅들, 김마리아, 이회영, 홍범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자신의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조국 독립이라는 거대한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조선의 독립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 그 뒤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짜 영웅들이 그 기록에서 빠지기도 해요.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들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신 잊혀진 독립운동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